나갈게요. 지금 이번 숙제가 여기서부터였나요? 대칭성부터였나요? 7번부터였어? 758번부터. 758번부터? 네,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였는데 숙제에서 질문부터 먼저 좀 가볼게요. 공통적인 거는 뒤에 있으니까 자, 일단 개별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58번이나 59번에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저 59번. 59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곡선과 X축, Y축으로 어서오세요. 곡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포함되고 X좌표가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입니다. 이거는 해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저번에 기억에 의존해보면 얘가 지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4하고 3이었으니까 여기에 4라는 녀석과 3이라는 녀석으로 스킨이 겹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가는 이런 그래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거예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축, Y축 그리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을 원해요. 여기 X축과 여기 Y축과 여기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 내부에 여기 안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자연수로만 구성된 점들이 몇 개가 있냐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라고 해봤자 1, 2, 3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6개의 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뭐 FN적으로 가보자면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그쵸? F1,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체크를 해보고 그 값에 따라서 이 자연수인 점이 몇 개가 들어갈까를 일일이 해보는 게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가장 이 그래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아이만 딱 체크를 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얘보다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쪽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요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나오는 함수 값이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 되면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가 돼요. 그쵸? 여기까지 됐어, 준사야? 그러면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당연히 2라는 요 라인에 걸치는 점이 하나 그리고 여기 1 라인에 걸치는 점이 2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이쪽에도 2개 이쪽에도 2개가 더 생겨서 총 몇 개? 6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됐어, 준사? 자, 또 자, 그러면 다음 유형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유형에서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인데 지금 아까 숙제를 봤더니 앞부분은 뭐 틀리더라도 좀 고쳐보셨던 것 같기는 한데 62번인가요? 요거 좀 틀리셨던 것 같아요. 62번 질문이신 분 없어요? 없었나요? 그래요? 61번 질문이신 분 없어요? 어떤 거였지? 이 다음 거였나? 자, 9번 유형에서 질문 가봅시다. 9번 유형에서 65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그래프라는 건 결국은 기본기 싸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응용 문제를 풀려면 기본기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 대칭성 이거거든요. 결국은 맨날 PQ 하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뭐부터 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정점을 확인하시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을 확인을 하죠.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정의역도 점근선도 대칭을 이루는 아이들도 이 아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녀석이 이 녀석.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딱 만나면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체크하는 게 관건이죠. 자, 요 시간식 안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1,2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P,Q라는 거예요. 1,2죠. 그럼 요 식으로 돌아와서 A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에 들어갈 값은 2예요. 요건 괜찮나요? 요건 괜찮죠? 그렇죠? 이제는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식에 x-1분의 2x-c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c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잘 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요 아이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2,0이라는 점이 있어요. 뭐 하시면 될까요? 대입하시면 c 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또 밑에 거? 없네. 여기서는 없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10번 유형 가볼게요. 10번 유형에서 질문. 68번 가볼게요. 자, 이 아이를 봤더니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에이 모르겠다. 범위에 정의되어 있는 두 녀석 대입하자. 두 녀석 대입하자. 그럼 다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얘는 좀 느낌이 달라. 방향이 이미 한쪽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범위가 저렇게 설정이 된대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길래 이상한 표현들이 나왔을까? 이것만은 없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만은. 자, 점근선은 1, 여기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1 대입하면 3이니까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4. 여기 4가 있다고 치고 이 4를 기준으로 어느 쪽을? 큰 쪽을 쓰겠대. 요걸 기준으로 큰 쪽을 쓴다라는 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우와. y가 4구나. x로 가네. y가 4. 대충 비슷하네요. 자, y가 4인데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얘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쪽 위쪽을 원하겠네요. 이쪽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쭉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원하는 건 누구의 값이냐? x의 값이야. 보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근선이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아무리 계속 가고 싶어도 어디가 한계야? 1에서 뭐 막혀요. 그렇죠? 1이라는 점에서 이 빨간 그래프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녀석을 여기를 이 문제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무슨 되겠어? 이해돼? 자, 다시 우리가 그래프에서 y의 값이 4보다 큰 부분이라는 건 지금 얘보다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들 안에서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 점근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야. 위로 한없이 계속 증가를 하지만 더 이상 1보다 이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그래프가 차지하는 x값의 범위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쪽은 1이죠. 왜 점근선이 1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는 거예요. 점근선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파의 값은 1이 될 거고. 여기는 계산해 보시면 되죠. y의 값이 4일 때 x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요 식에서 y의 값이 4야. 이때 x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x에 들어갈 값은 얼마죠? 얼마요? 4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4.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과 4를 더해서 5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좌표를 구하는 것도 약간 노하우가 있기는 하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K값이 3이었어요. 그렇죠? K값이 3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3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높이가 1이었으니까 가로는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해서 바로 4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하세요. 몇 번? 없어요? 자, 그 다음 11번 유형에서 질문. 질문. 여긴 괜찮아요? 그럴 리가. 괜찮아요? 그래요? 72번? 다들 지금 비몽사몽 가야 되겠죠? 어차피 영상 찍고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자, 일단 잠 깨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딱 일어나면 2시간 지나야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어난 지 1시간 넘은 사람 없잖아. 뭐 있어? 언제 일어났어? 몇 시에? 7시 50분?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냐? 왜? 숙제하려고? 엄마가 깨웠어. 아, 엄마가 깨워서. 아마 우리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뇌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때쯤 잠에서 깰 것 같은데. 자, 해보자. 함수의 그래프에는 점 2,1에 대해서 대칭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칭이고 얘가 P, Q라는 소리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쵸? 대칭이고 딱 뜨면 P, Q구나. 대칭점이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P하고 Q의 값이 이미 떴으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럼 저 식은 지금 현재 fx라는 식은 x-2분의 x 플러스 b까지가 지금 나타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자, 이 상태에서 뭘 지난대요? 1,2를 지난대요. 뭐 대입하시겠죠? y에다가 2를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b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계값을 다 알아낸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3 바꿔주시고. 자, 이제 집에 뭐만 하면 될까? 마1과 2를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마1과 2를 대입해서 나오는 두 개의 값 그리고 곱하고 3을 추가로 곱해주시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영역 가봅시다. 자, 그래프와 직선.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쪽 75하고 76번 라인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5, 76번 라인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거부터 인지를 해볼게요. 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도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저 AX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BX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AX가 만약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치자. 근데 요 안에서 지금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요 공간 안에 이 아이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가 직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얘를 채워넣는 개념이 아니고요. 먼저 유리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선이 다가오는 느낌을 조금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좀 더 문제 풀기엔 수월해요. 자, 유리함수는 지금 점근선이 1이었고요. 1. 그 다음에 위에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지금 그래프 형태를 보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2하고 3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2라는 라인과 여기에 3이라는 라인이 있었을 때 이 그래프는 실제로는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없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 이 부분이. 여기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물론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점선으로 여기까지 뚜뚜뚜 그리긴 하죠.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표현하기는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2하고 3에만 존재한대. 왜? 정의역이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AX하고 BX라는 직선이 있어요. 좀 전에 했듯이 여기 BX가 있고요. 여기 AX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BX라는 직선은 어디 구간에서 2에서부터 3까지라는 이 부분 안에서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은 관점에서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딱 여기까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리고 또 다른 AX라는 녀석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되겠죠. 얘도 실제로는 이제 여기만 존재를 하는 거야. 이 부분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괜찮은 거야.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원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얘가 A거든요. 얘가 AX야. 얘가 BX야. A의 최대값을 구하래. A는 기울기였는데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점점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기울기니까. 높아지는데 어디가 한계냐면 여기 얘가 한계인 거야. 얘가 직선이 아무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도 이 부분을 지나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한계는 뭐였던 거죠? 여기서 딱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한계였던 거야. 이 직선. 어떤 직선? AX라는 직선은 여기가 한계였던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뭘 구하고 싶어요? B는 최소값. 그러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거거든요. 직선이. 이 직선이 이제 내려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살살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딱 가로막고 있죠.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 문제의 조건에 B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한계는 요 점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은희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표정이 안 좋아. 졸려서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알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쵸?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행동은 당연히 이 점의 좌표인 2,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죠? 2 들어가면 4예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인 3, 또 대입하겠죠? 3 들어가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2,4라는 점과 3,3을 어서오세요. 3,3을 지나는 이 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BX라는 녀석은 2,4를 지나는 점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4, B는 2가 될 거예요. 자, 얘는 기울기가 3분의 3이 됐으니까 A는 1. 그래서 2를 더해주시면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결국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어디서 이미 만났냐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법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학기 기말고사에 표면 안에 선분 AB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을 지나는 이 A, B하고 만나기 위한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얘랑 만나려면 얘는 딱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고 이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mx-1이라는 직선에다가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해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단지 이 유리함수가 선분 A, B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뿐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다음 단의 무리함수에서도 예를 들어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딱 여기만 딱 끊어서 나 이거 쓸 거야. 직선과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어라고 똑같이 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 끝과 끝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저 식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나머 기울기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방식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범위 줬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유리함수 줬습니다. 약식으로 가면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2하고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2예요.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따로따로 대입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사치예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에서 y는 mx 플러스 1 어차피 기울기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는 2m 플러스 1이 되면서 m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대입합니다. 2분의 3은 3m 플러스 1이 되면서 m의 값은 얼마 되죠? 얼마죠? 이거 계산이 안 돼. 얼마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m의 값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그냥 6분의 1이겠죠? 그렇죠? 머리 좀 굴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멍해지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고 3으로 나눠서 6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들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작은 쪽에 있는 게 6분의 1일 거고요. 큰 쪽에 있는 게 2분의 1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A에서 B를 빼래요.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라 그랬으니까 얼마? 얼마예요? 얼마? 얼마? 대답 좀 해라. 얼마예요? 마이너스. 힘들어? 마이너스 2분의 얘들아 정신 차려. 자, 6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 제발 정신 차려라. 와, 지금 상태가 다들 메롱하시구나. 그쵸? 힘들어, 아침에. 너무 힘들어. 그치? 근데 어차피 너희 오후 시간 안 된다며. 그래서 지금 아침 시간을 한 거거든. 그치? 어차피 오후에 다 뭐 하고 있잖아. 그쵸? 막 12시부터 뭐 있고 하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대가 없어. 저녁에 할래? 온라인 클래스 안 돼. 온라인 클래스. 슈로. 주문하면 100% 산다? 그치? 딱 켜놓고 졸고 있을 거잖아. 마음 편하게 딱 의자에 이렇게 대가지고 끝났네? 언제 끝났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쵸? 오케이. 또 와서 잠 깨면 다음 학원에 도움 되잖아. 그치? 다음 학원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영상 찍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요것도 숙제였다. 자, 요쪽 13번 유형에서 질문. 여기서 질문 가봅시다. 질문요? 없어요? 78번? 자체적으로 됐어? 높이까지 알아서 조절하시는구나. 78번 볼게요. 전 녀석의 점근선이 두 직선일 때 A, B를 다 줘버렸네요. 자, 준사 A는 얼마예요? B는 얼마예요? 자, 얘가 원하는 건 F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5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KK가 됐을 때 5가 나오는 K 값이 얼마예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치?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였어요. 또 질문. 뭐 생각하세요? 79번. 79번. 자, 저 녀석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 자체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그렇죠?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원래 대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네들은 이동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p, q라는 이 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있게 존재하게 된다면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돼도 어차피 대칭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돼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겠지. 그래서 y 직선,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걸 성립해야 되는데, 근데 봐봐, 이 y는 x라는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x랑 y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 말은 p랑 q랑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원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건 맞는데 얘가 평행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런 느낌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p, q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대칭이라는 사실이 유효할 테니까. 그 말은 p라는 값하고 그러니까 q라는 값이 마이너스 p하고 부호만 반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있는 아이 p 값이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3이 돼야 돼. 왜? y는 x 대칭이니까 p하고 q의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얘가 3이니까 얘도 3이 돼서 a는 3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도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잠깐만요. 3, 3, 미안해요. 저거 안 봤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요 녀석의 존재를 신경 쓰셔야 돼요. 요 녀석의 존재를. 그러니까 p의 값을 구할 때야 3이 맞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3, 얘도 3이 되는 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a랑 b를 구할 때는 q 값을 구할 때는 2분의 a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2분의 b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식 자체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x,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맞춰준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1이 아닌 경우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안녕. 뭘 원해? 평가를 원해. 평가를 원해. 귀여운 예찬이거든요. 아마 의자가 여기밖에 없을 거야. 8시 10분. 그리고 항상 있다. 예찬이 귀엽다니. 얼굴 땡글땡글해가지고. 왜 그런 말이냐?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3 있고 여기 2분의 a가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의 값은 얼마나 되고요? 6이 되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렇죠? 항상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1로 맞춰주시는 거 신경 쓰시고요. 자, 또 여기서 질문. 답이면 괜찮나요?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요거 아까 누구 틀린 사람 있었는데? 어떤 거였지? 이거? 그쵸? 해야지. 그래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역함수를 묶어봤을 때 서로 같은 걸 찾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로 바꾸는 건 가볍게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ax 플러스 b가 있고요. cx 플러스 d가 있으면 누구랑 누구? a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을 서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9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고 같으면 오케이 하는 거지. 자, 이 아이는 1이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그대로 있겠네요. 그쵸? 역함수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 아이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2가 내려왔어. 얘도 올라갔어.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만 자 3이 내려왔으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서 x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그래서 답은 지그시 틀렸죠. 이게 틀렸으니까 기억과 니은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식이 어차피 원래 이거잖아요. 원래 이거다 보니까 이제 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하고 b라는 값이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1과 마이너스 1 부호 반대죠. 2하고 마이너스 2 부호 반대고요. 3하고 마이너스 1 애초에 값이 다르죠. 그래서 얘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여기서 질문. 그래요? 이제 질문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주. 연주는 토요일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거의 고정이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준일이 안 왔네. 그 다음에 현중이 안 왔고. 세 분이구나, 세 분. 9명, 3명. 동규는 지금 마카오에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세 분. 너도 마카오 가고 싶어? 네. 마카오보다 마카오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 중국 있죠, 중국 땅덩어리. 가봐요. 여기에 홍콩 있는 건 아시죠? 유리하면서. 여기 홍콩. 여기가 대만. 감이 안 오지? 슈. 자, 여기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 여기가 니네 살고 있는 김포. 여기 인천. 여기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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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대만이 있어요. 대만에서 아래쪽으로 가보면 여기 홍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이 있고요. 여기 옆에 마카오가 있어요.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이고요. 요렇게 있으면서 이쪽에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 있고요. 필리핀 이쪽에 섬들. 존나 많은 섬들. 여기가 이제 필리핀. 이런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종류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홍콩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마카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인데 약간 중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 그런 느낌. 마카오? 딱히 마카오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대만과 대만. 대만 괜찮죠. 대만 괜찮고. 그 다음에 망고 좋아하면 저쪽 여기 동남아시아 쪽. 오키나와 괜찮아요. 이 일본. 요즘 일본 물가 엄청 싸요. 알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20대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20대들의 그러니까 그 소득 있잖아요. 소득 평균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알바를 해요. 대학생들. 그게 더 많이 먹혀.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기 홍대나 압구정, 이태원 뭐 이런 쪽 삼성이나 이런 쪽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인 알바생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모른다는 사실이고 말 안 하면 모른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 옛날에는 일본 물가가 더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일본 여행이 제주도보다 싸요. 실제로 가보시면 쌉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 관광이 특수잖아. 워낙에 싸서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이 더 싸게 먹혀. 비행기 값만 좀 더 비싸. 근데 비행기 값도 제주도랑 차이나 봐야 10만 원인데 물가 차이가 훨씬 제주도가 물가가 더 비싸요.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이 돈 낼 일이 없으니까 모를 뿐이지. 자, 볼게요. 14번 유형부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런 표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했었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가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F랑 F 인버스라고 하죠.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것조차 번거로운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아이를 역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얘네들이 같기 위해서는 A랑 마이너스 D가 같아야 되고요. D랑 마이너스 A만 같으면 돼요. 근데 결국 그 얘기거든. A랑 마이너스 D가 같은 거랑 D랑 마이너스 A가 같은 거랑 뭐 눈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야. 똑같은 얘기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쵸? 역함수로 바꿔보면 같은데 그 같아지는 V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만 확인하면 된다 그 소리지. 역함수가 같다? A는 마이너스 D다. 역함수가 A는 마이너스 근데 A가 어디지? D가 어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바뀌는 부분이 바뀌었을 때 같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외우고 그러면 좋은 일은 없겠죠. 자,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1,2를 지나고 x는 마이너스 3인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질문해볼게요. 최진아, 우리는 유리함수가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마이너스 3이. 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C라고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 왜? 이 표현을 보고 너 점근선이구나. 네가 P값이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깔려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얘가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함수를 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만나게 돼요. 이 둘은 의미가 유사하지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F랑 G가 있는데 얘는 이게 성립하려면 항등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이게 성립하려면 항등함수가 돼야 되는데 F랑 G는 서로 다른 함수잖아요. 그렇죠? 다른 함수인데 한 녀석이 나머지의 역함수가 된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G가 F의 역함수라는 소리고 다른 말로는 F가 G의 역함수라는 소리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F랑 G는 서로 모양이 달라요. 그 뜻이야. 서로 모양이 다른데 얘를 역함수로 바꿨더니 얘가 되더라 이 얘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x가 뭐 2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gx가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역함수 사이니까 만나면 상등함수가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이쪽은 좀 얘기가 달라요. 애초에 f는 같은 애들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로 f가 역함수랑 똑같은 모양이래. 그 말은 뭐냐면 f라는 아이를 좀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f가 2x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로 바꿔봤자 모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거 둘이 다른 의미예요. 얘는 f랑 g가 서로 모양이 달라. 값이 달라. 식이 달라. 그런데 서로 역함수 사이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f가 역함수로 바꿨더니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죠? 얘가 원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의미야. 얘를 역함수로 바꿔봤더니 모양이 동일하더라.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함수인데 역함수로 바꾼 녀석이라는 거고 얘는 같은 모양에 대해서 역함수로 바꿨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훈아 우리 지훈이 졸려. 그치? 지훈아 잠깐 A 값은 얼마예요?
와, 1시간밖에 안 늦었어. 윤종아. 멋있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스키장 가야 되겠다. 스키장 가서 보드 좀 타겠는데? 현종아, 너 보드 좀 타니? 아,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느낌. 살짝 스키장 스킬이 나는데, 살짝.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현종이가 인기 많구나. 너 들어오니까 애들이 좋아한다. 현종아. 자, 볼게요. 지훈아. 그래서 이제 결정됐지? A 값은 얼마예요? 오, 야, 자사 이러는데 또 알 거 나는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3. 아까 했잖아요. 역함수끼리 바뀌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를 대입해 주시면 1, 2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오는 B 값 준비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되셨죠?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들이긴 한데, 자, 요거 하나 가볼게요. 작품이 좀 어려우니까. 자, 유리함수가 있대요.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를 g라고 하자. 그리고 이 g라는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그냥 복잡한 식의 형태로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g라는 녀석은 x축으로 n만큼이니까, 그리고 저기도 아직 x가 남아있어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뭐 이런 모양의 식이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 풀기 싫게 생겼잖아요. 뭐 이거 완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이 fx라는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 a, 2a 플러스 1이에요. 이건 아시죠?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x라는 녀석은 얘를 x축으로 n만큼이니까, 이건 점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점의 좌표 이동은 덧셈이니까, 그리고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면 2a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되셨나요? 그렇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fx는 이거였고 gx는 이거야. 우리가 할 일은, 얘는 할 일 끝났어. 그렇죠? 얘는 할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녀석의 존재거든요. 이 gx라는 녀석이 뭐가 역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같더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에서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랑 얘의 역할 바꾸기 놀이를 하잖아요. 그쵸? 얘랑 얘의 역할 바꾸기 놀이를 해. 근데 x의 값이 1인 경우에는 결국 얘가 마이너스 p 역할을 할 거고요. 얘가 q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역할 바꾸기 놀이에서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네 둘이고, 얘네 둘이 결국은 p하고 q라는 값이에요. 자, 이게 머리 아파.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너무 머리 아파요. 어떡하냐고요? 그래요? 머리 아프면 그냥 여기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머리 아파서 못 살겠네. 여기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상태로 보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볼까요?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타당한지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애초에 이게 이제 P, Q라고 생각할게요.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이 그래프를 역함수로 바꾸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것만 생각해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왜냐면 y는 x 대칭해봤자 애초에 얘가 어디에 있어? y는 x 직선 위에 pq가 있잖아요. 그럼 역함수 만들어도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요거 한번 좀 써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a하고 d의 값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p는 q다. 왜? p, q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y는 x 위에 있어야 되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어딨어? 어딨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쵸? 두 유리함수가 직선 이거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그 말과 지금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야. 왜? 애초에 y는 x 대칭이었던 녀석은 역함수로 바꿔봤자 어차피 여전히 y는 x 대칭이니까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할 때 물론 a하고 d를 이렇게 본다? 근데 애초에 a하고 d의 역할이 pq를 만들어내는 대상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pq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조금 더 여러분 느낌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바꿨잖아요. 자, 이것만 떠올리시면 pq와 같다를 떠올리시면 얘가 p고 얘가 q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복잡한 식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점근선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낸 이 대상이 a 플러스 m과 2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데요?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a에서 m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한번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a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준서야 정신 차리자.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 살짝 머리가 아프죠? 살짝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다라는 표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역함수로 바꿔서 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 y는 x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이 결국은 역함수로 바꿨을 때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 역함수가 결국 y는 x 대칭인데 y는 x 대칭인 애초에 y는 x 대칭이었던 함수는 바꿔봤자 백날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려면 p하고 q라는 녀석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p하고 q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야 풀이가 좀 더 간단해지니까. 힘드시죠? 그쵸? 수업 시작한 지 50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피로도는 어마어마해. 그죠? 여기 잠깐 시작할게. 5분간 시작해. 다들 힘들어. 아침이다.